건강 고민이 생겨 걱정이 크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기분 전환 겸 몸을 깨우기 위해 야외 활동을 즐긴다는 이건창 씨. 그런데 얼마 못 가 다리를 절더니 이내 벤치에 앉습니다. 이렇게 좀 걷다 보면 이 발바닥에 통증이 좀 있어요. 이렇게 걷는다든가 이렇게 좀 등산할 때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쉬고 걷기를 반복. 뭐 하는 짓이야? 너는 태아까지 나온 놈이 지금까지 식구석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아픈 발에게 호통이라도 치는 걸까요? 제가 몇 년부터 인생 2막을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화려하게 열고 싶어서 독립영화에서 단역 배우로 일하고 있습니다. 8년 전 평범한 회사원에서 배우로 전향. 생활 연기는 60대 인생을 신바람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죠. 배우 활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집중할 수가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집 근처에 와서 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통증.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다는데요. 제가 좀 단역 배우와 모델 활동하다 보니까 주로 신는 신발이 이렇게 구두를 많이 신어요. 아무래도 구두를 신고 오래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발의 피로도가 훨씬 더 심하죠. 늘 신는 이 딱딱한 구두가 원인일까? 그렇다고 직업상 안 신을 순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30대 직장인 김재호 씨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업무는 소비자 리서치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관련 업무를 주로 이제 많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8시간 가까이를 앉아서 작업하는지라 자신만의 편안한 자세는 필수. 게다가 바쁜 날이거나 업무에 탄력받을 땐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몰두하기도 한다는데요. 꼼짝 않고 일하던 그가 밖으로 나가려다 방향을 바꿔 휴게실로 직진합니다. 발에 무리가 왔는지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증상이 어떤가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찌뿌둥하기도 하고, 요즘 제가 또 체중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주로 이제 발바닥이나 발 쪽이 조금씩 이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이 무려 13kg. 이것도 원인일 듯한데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발바닥 통증. 주로 발에 맞지 않는 신발과 잘못된 생활 습관, 무리한 운동, 급격한 체중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이렇게 발이 있을 때 근막은 이렇게 발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계속 우리가 걷다 보면 이 족저근막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면 여기 족저근막이 붙어 있는 자리에서 염증이 생기고 미세하게 끊어지는 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약 26만 명. 환자 수가 10년 전보다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나도 족저근막염? 해당하는 증상이 4개 이상이면 자체 관리 또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칭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자세가 좀 틀어져서 통증 때문에 자세 교정 위주로 운동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90%는 되시는 것 같아요. 지친 발에 휴식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발바닥 스트레칭. 첫 번째는 공을 활용한 아치 마사지입니다. 동그란 부분에 내 발 볼록한 부분, 쑥 파인 부분을 두십니다. 그 앞뒤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돼요.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고, 공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골프공도 좋고요. 캔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사이즈의 그 음료수병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움푹 파인 부분에 볼록한 부분을 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둥근 공을 발바닥 아치에 대고 근육을 풀어주면 아치의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이번엔 수건을 활용한 아킬레스건 운동. 허리는 바르게 세우시고 자, 수건의 양 끝을 잡고 발가락에다가 걸어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실 건데요. 이때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실게요. 꼬리바는 뒤쪽으로 쭉 밀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가능하신 분은 무릎을 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늘려보실게요. 발 뒤꿈치는 붙이고 발목은 20도 이상 꺾고 무릎을 펴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벽 밀기 운동. 벽을 바라보시고 조금 가까이 쓰신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너비로 짚어보시고요. 자, 우리 한 발을 뒤로 멀리 보내서 자, 뒤쪽에 있는 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시고 앞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접어주십니다. 뒤꿈치를 드셨다가 내쉬는 숨에 뒤꿈치 누르시면서 허리를 세워보시고요. 손을 뻗어 벽을 짚고 한 발은 뒤로 멀리 뻗은 상태에서 몸을 천천히 내려주면 뒤꿈치와 종아리가 강화된답니다. 또한 올바르게 걷는 것도 중요한데요. 걸으실 때 자, 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코어힘을 주신 상태에서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요. 발가락이 열리거나 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무릎이 발가락과 같은 선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발을 11자 형태로 유지하면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딛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아치에 부담 없이 발가락이 부드럽게 꺾이는 신발이 도움이 된다는데요. 발 스트레칭은 TV 볼 때마다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죠?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리가 근육이나 인대가 유연성을 가지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하면 내가 걸을 수 있는 양, 서 있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 건강 관리에는 매우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발 건강 관련 상품들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슬리퍼를 선택할 땐 볼은 넓고 굽은 3-4cm 정도의 중력이 덜 느껴지는 가벼운 무게의 슬리퍼가 족저 근막에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무중력 슬리퍼 같은 슬리퍼들이 평소 발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거나 아니면 걷는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 혹은 많으신 분들이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바닥에 신발을 많이 신는 분들이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에 통증이 생기면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최대한 서 있거나 걷는 일을 줄이면 이게 만성화가 안 되는데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하다가 보니까 만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내가 하던 행동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요법입니다. 일상을 방해하는 찌릿한 통증은 가라. 올바른 신발 선택과 꾸준한 발 스트레칭으로 짜릿한 일상을 되찾아보세요.